아내고만. 김씨 할머니 서울 올라갔어요.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들었죠? 네? 요양원이요? 혹시 저희 어머님이 어디가 불편하시거나 아프셨나요? 글쎄, 우리가 보기엔 멀쩡해 보였는데 몸이 안 좋았나 봐요. 우리한테 인사도 없이 떠나서 뒤늦게 소식 들었어요. 인사도 없이요? 상황이 많이 안 좋으셨나 봐요. 혹시 어느 요양원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네, 전화 통화한 적이 있어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잠깐 있어봐요. 이장님은 곧 수첩을 들고 나와서 요양원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해당 요양원을 검색해 위치를 찾았어요. 실망을 많이 하고 있던 딸 성미를 위로하며 말해줬습니다. 성미야, 할머니가 서울에 계시대. 우리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럼 당장 올라가자, 당장! 결국 하루 만에 시골을 왕복으로 다녀와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할 시간에 겨우 도착해서 요양원을 찾아가 봤죠. 요양사 하나에게 시어머니 성함을 대니 바로 병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긴장하며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깜짝 방문이라 시어머니가 저희 얼굴을 보고 기뻐할 거라 상상하면서 조심조심 걸었죠. 그런데 요양사 2명이 시어머니한테 밥을 먹이면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남기면 또 맞을 줄 알아? 입 똑바로 벌려! 질질 흘리고 먹지 말고 잘 받아 처먹으라고! 언니, 할망구가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네? 이거 얼마 못 가겠는데? 그럼 우리야 좋지. 쓸모없는 노친네가 연명해서 뭐가 좋겠어? 두 요양사는 다름 아닌 제 시누이들이었습니다. 둘은 요양사 명찰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기가 막혀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물었어요. 아가씨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고 두 분은 요양사로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이 깜짝이야! 뭐야, 새언니잖아? 이 도둑년아, 네가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그러는 아가씨들이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로밖에 안 보이는데. 뭐? 야, 오늘 내일 하는 노인네를 우리가 일하는 요양원으로 데리고 온 거야. 지금 상태를 봐라. 시름시름 앓고 있어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어머님이 왜 이렇게 약해졌는진 잘 모르겠지만 밥을 그렇게 막말하면서 먹여야겠어요? 지금 혼란스러운데 잠시 어머님이랑 대화하게 해주세요. 두 분은 나가주세요. 이 도둑년이 뭐라는 거야? 남의 가족 일에 끼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야, 나가야 할 건 우리가 아니라 너랑 네 딸년이야. 괜히 우리 엄마 힘든데 괴롭히지 말고 꺼져! 면회 거절이라고! 두 시누이는 저를 밀어내며 병실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양사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다들 시누이들 편을 들면서 아무 때나 면회 오면 안 된다며 저와 딸에게 나가라고 하더군요. 결국 요양원에서 쫓겨나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으니 정리를 하고 떠나고 싶었어요. 이윽고 한 요양사가 저에게 다가와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할 말이 있다며 골목길로 안내했습니다. 저기 요양사님, 저희 어머님이랑 시누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 저희 어머님은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왜 말을 못 하시던 거죠? 아유, 그게 말이에요. 실은 저도 여기에 온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수상한 게 많은 요양원이더라고요. 노인들한테 막대하는 건 기본에다가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고 요양사들끼리 놀고 그래요. 간혹 가다가 그런 곳이 있다는 건 듣긴 했어요. 근데 저는 제 시어머니 상황이 궁금합니다.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제 딸이 할머니를 진심으로 보고 싶어 하거든요. 김신자 할머니는 어디가 아픈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아주 정정하시다고요. 아마 딸이라는 요양사들이 억지로 입원시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꼭 애완견을 길들이듯이 허락을 받을 때만 말을 하고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은 사람을 억지로 입원시켜서 뭘 하려고요? 그건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 요양사의 말을 들어보니 두 시누이가 의심스럽고 이상한 건 아주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양사에게 부탁을 하나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틀 뒤, 제가 이것저것 준비를 해서 딸이 학원 가 있을 시간에 사회복지사 친구와 함께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저를 본 두 시누이는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못 들어오게 막더라고요. 이 도둑년이 또 뭘 훔쳐가려고 온 거야? 우리 엄마한테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야,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괜히 들쑤시지 말고 꺼져. 내가 도둑년이라고? 아가씨 둘이야말로 아주 해괴망측한 짓을 저지르고 있더라? 내 옆에 있는 사회복지사 기억하지? 내 친구야. 내 부탁으로 여기 요양원에 와서 니들이 무슨 짓 하는지 밝히려고 보낸 거야. 어머님이 지금 말씀 못하시는 이유가 뭔지, 니들이 무슨 저희를 가지고 여기에 모시고 있는지 궁금해서 침대 끝에 캠을 달았어. 그리고 바로 어제 영상을 확보했지. 너희들 진짜 막장이더라. 내가 이걸 보고 학을 떼버렸어. 뭐? 캠을 달아놨었다고? 이것들이 미쳤나? 야, 그거 불법인 거 몰라? 그거 당장 내놔! 아직도 당당하네. 그럼 내가 영상 틀어줄게. 니들이 판단해봐. 누가 잘못했는지 말이야. 저는 노트북을 켜서 시누이들의 대화가 담긴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언니, 이 노친네 언제쯤 뒤지는 거야? 우리가 억지로 끌고 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냈냐고.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금 우리한테 길들여진 거 안 보여?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멋대로 못하잖아. 조금 더 유지하다가 한 방에 보내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뭔데? 몇 가지 생각해둔 게 있는데 밥에 뭘 타서 보내버리든지 아니면 산책 데리고 나가면서 계단에 굴려버리는 거지.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경찰 조사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야, 요양원에서 노인네 하나 되졌다고 조사를 왜 나오냐? 경찰들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그리고 여기 요양사들이나 원장이 알아채도 입 못 열어. 왜? 지들 일터가 망하는 걸 볼 수 없거든. 이래도 내 작전이 단순하냐? 역시 언닌 천재야. 그럼 계단에 굴려버리자. 그럼 저승으로 못 보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잖아. 아예 여러 번 다치게 해서 뽕을 뽑고 나서 마지막에 보내버리자고. 이 기집애가 나보다 더 똑똑하잖아. 좋았어. 그럼 외상을 만들어서 보험금 받아먹고 나중에 끝장내고 사망보험금 타먹자. 우리가 수년 동안 매달 노친네 보험금을 300만 원씩 냈던 보람이 있겠어. 맞아. 사망보험금만 17억이던가? 정확하게 17억 3천만 원. 이야, 우리 이제 곧 돈방석에 올라앉겠다. 엄마가 우릴 도울 테니 떼부자가 돼보자. 근데 우리 이래도 되는 거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겠지? 너 왜 이렇게 약하게 구는 거야? 설마 포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 그냥 나중에 걸릴까봐 겁이 조금 나는 것 같아. 이년아, 우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했어. 엄마 보험 잔뜩 들어놓고 우리 둘이 요양사 자격증 따고 엄마를 이리로 데리고 온 것까지. 오래 계획한 일이니까 괜히 딴 생각하지 마. 이 언니만 믿으라고. 알겠냐? 두 시누이의 동영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의 시어머니는 이걸 모두 듣고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두 시누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겁니다. 그걸 보는데 가슴이 진짜 아프기도 하고 우라통이 터져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영상이 꺼지자 시누이 둘이 개지랄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몰래 찍으래? 당장 내놔. 니들 신고할 거야. 이건 사생활 침해, 영업방해, 그리고 뭐가 있지? 그래, 그 무고. 우린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를 모신 것밖에 없어. 영상 속 대화는 드라마 이야기 떠든 거라고? 뭘 알지도 못하는 년이 이런 걸 녹화해서 우리한테 겁을 줘? 이 도둑년아, 하나도 안 무섭거든? 그래, 지금 경찰들이 여기로 오는데도 안 무서워? 니들 대화만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야. 어머님이 여기에 입원했을 때 병명이 치매였는데 아무런 진료 차트가 없더라. 내 사회복지사 친구가 수상해서 알아봤더니 니들이 원장이랑 꾸몄더라? 또 다른 요양사들도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방임한 거 모두 신고했어. 니들은 이제 인생 종친 거라고? 뭐? 그렇게까지 깊게 팠어? 잠깐, 이러면 우리 진짜 나가리 되는 건데. 새언니, 우리랑 이야기 좀 해요. 좋게 대화합시다. 큰 시누이가 저를 구석으로 부르더니 제안 하나를 하더군요. 새언니, 우리가 엄마 죽으면 보험금 나눠줄게요. 그러니까 저 영상 지워버리고 경찰들 오면 그냥 오해로 신고했다고 해주세요. 여긴 요양원이라 신경 안 쓰고 그냥 돌아갈 거라고요. 아, 지금 나한테 보험금 나눠주겠다는 거는 어머님을 보내버리겠다? 쉿. 아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쥐뿔도 없는 엄마한테 뭐라도 받아야 덜 억울할 거 아니에요. 17억이 넘는 돈을 받으면 우리 인생도 피고 언니 인생도 필 거예요. 5억 드릴 테니까 우리랑 한 배 탑시다. 꽤 그럴싸한 제안이네. 그럼 나한테 5억 말고 8억 줘요. 그럼 생각해보지. 뭐야? 이 언니 진짜 도둑년이 따로 없니? 제주는 우리가 다 부렸는데 언니가 8억이나 먹겠다고요? 진짜 너무하시네. 그럼 없던 걸로 하고 그냥 경찰에 잡혀가세요. 잠깐. 알았어요. 알겠으니까 진정해요. 8억이래. 조용히 넘어가는 대가로 너무 큰 돈이긴 하지만 이것 말고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합시다. 새언니, 8억 드릴게요. 됐죠? 네, 좋아요. 근데 어머님을 보낼 방법이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계단에서 굴리거나 밥에 뭘 타겠다고? 쉿. 그래도 그 방법이 제일 안전해요. 괜히 머리 써서 다른 방법으로 보내면 괜히 의심만 산다고요. 그리고 이 계획 모두 다 내 친구한테 배운 거예요. 걔는 지금 강남에서 집 한 채 사서 잘 살고 있다니까요. 아무도 의심 안 했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추가로 그 여자도 신고해야겠네. 아가씨 지금까지 저랑 나눈 대화 녹음이 아주 잘 됐어요. 증거가 하나 더 늘어서 아주 좋네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며 놀려줬습니다. 뭐야? 지금 나랑 장난한 거야? 이 도둑년아! 그거 당장 일이네. 은정아, 그 노트북 당장 부숴버려! 우리 지금 낚인 거야! 에이씨, 알았어. 이년아, 그 노트북 내놔! 제 친구는 노트북을 등 뒤에 숨기며 물러섰고 저와 큰 시누이는 핸드폰을 두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두 눈에 불을 켠 두 시누이는 눈에 보이는 목발을 잡고 덤볐어요. 사회복지사 친구는 지레 겁을 먹고 노트북을 넘겨줬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전 평화주의자입니다. 때리지 마세요. 뭐야? 2년 싱겁게 끝났네? 언니, 이제 그냥 핸드폰만 뺏으면 돼. 나랑 같이 족쳐버리자. 그래, 대갈통을 박살내버리자.
두 시누이는 저에게 목발을 휘둘렀고 그걸 피해서 벽에 붙어버리자 날아오는 목발을 한 대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년이 저를 내려 찍으려고 할 때 어디선가 괴성이 터져 나오며 뭔가 날아왔다 합니다. 이를 모두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각성해서 링거거리를 잡고 두 시누이를 향해 야구방망이 휘두르듯 때려버렸습니다. 쇳덩이라 많이 아팠는지 둘째 며느리가 옆구리를 맞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큰 시누이 역시 배를 맞더니 움켜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아,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만두지 못해? 이 놓친 내가 제대로 돌았구만. 기다려. 멈춰! 이년아, 그동안 내가 조용히 당해주니까 진짜 등신이 된 줄 알았더냐? 내가 니들한테 다 내어주고 저승 가려고 했는데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내 귀한 며느리한테 손대는 걸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니들은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오늘부로 남남이라고, 이 망할 년들아! 시어머니는 링거거리를 사정없이 휘둘러서 두 시누이를 정신 못 차리도록 두들겨 패줬습니다. 이윽고 두 시누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고 넙죽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돈에 눈이 멀어서 이 방법을 생각한 거야. 우리 알잖아. 능력도 없고 끈기도 없다는 걸. 아무것도 못해서 이렇게라도 돈을 벌려고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 엄마, 우리 한 번만 봐줘. 새언니, 사회복지사님, 없던 일을 해주고 덮어주세요. 제발, 우리 경찰에 넘기지 말아주세요. 이어서 둘째 시누이도 울고불고 하면서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엄마, 난 언니가 하자는 대로 했어. 내가 싫다고 했는데 매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엄마를 해치자고 했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엄마, 나도 똑같은 피해자니까 나라도 구제해줘. 제발. 이년아, 내가 너를 가스라이팅 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엄마 보험 들게 한 건 너였잖아. 네가 먼저 큰 그림 그리자면서 매달 수백만 원씩 보험료 내자고 했었잖아. 엄마, 은정이야말로 못돼 먹은 년이야. 사실 오빠 죽었을 때도 새언니한테 보험금 나누자고 한 게 은정이었다고. 나야말로 이년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그러니까 나만 용서해줘. 두 시누이는 빠져나갈 쥐구멍이 없자 서로를 팔아넘기며 혼자라도 살아남으려고 발악하더군요. 그 꼴이 어찌나 우습고 기가 막히던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사람이 아니라 기생충, 아메바, 곱등, 연가시 같은 존재로 보이더라고요. 두 시누이가 용서를 비는 사이에 이미 형사들이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동영상을 보내주고 위조된 입원 서류까지 보내줬으니 충분히 영장이 나올 사유가 됐죠. 추가로 제가 녹취한 시누이의 음성까지 제출해서 제대로 개박살 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형사가 총 8명이 왔고 저희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에게도 요양사들의 진상을 파악했고 원장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멀쩡한 노인을 돈 받고 입원시킨 원장과 의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요양원은 폐업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양사들은 조사를 받고 구속까지는 안 되고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끝이 났어요. 직접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방임만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시누이에게 요양원에서 시어머니를 해치는 방법을 알려준 큰 시누이의 친구도 조사를 받게 됐고 곧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큰 일을 해낸 거더라고요. 여하튼 제 시누이 둘은 시어머니를 학대한 것과 해치려고 했던 공모죄가 밝혀져서 당연히 길고 긴 징역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판사님이 판결을 하자 큰 시누이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발광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원래 부모라는 게 자식들한테 모든 걸 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감옥을 보내! 그러자 판사님이 법정 모욕죄와 괘씸죄까지 더해서 다시 판결을 내렸답니다. 이에 두녀는 입을 다물고 뒤를 돌아 저를 째려보더군요. 저는 혓바닥을 내밀면서 두 시누이를 조롱해줬습니다. 감옥 가서 벽에 똥으로 그림도 그리고 똥이 굳으면 간식으로 빨아먹으면서 살아. 이 아메바 곱등 연가시 같은 년들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하나만 없었으면 우린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을 거라고. 너 우리가 감옥에서 저주할 거야. 매일 물 떠놓고 니년이랑 니년 딸에게 저주 퍼부어서 생지옥을 겪게 만들어주겠다고.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얼마든지 그렇게 해봐. 그런데 그 저주는 아마 니들에게 돌아갈 거야. 인과응보, 사필귀정, 그런 거 들어봤지? 멍청해서 사자성어를 모르겠지만 모든 악은 너희들에게 그대로 돌아갈 거야. 그럼 남은 인생 감옥에서 썩어봐. 저 죽일년! 니년 머리부터 발끝까지 씹어먹어버리고 말 거야! 두 시누이는 뉘우치는 자세 없이 끝까지 개지랄을 하다가 끌려나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순간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시어머니와 나왔는데 혼자 보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내서 진심을 전했어요. 어머님, 떠나지 마세요. 시골이든 다른 지방이든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어멈, 그럼 내가 어딜 가겠니? 혼자 사는 노인네가 이런 도시에서 어떻게 살겠어?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저랑 같이 살아요. 제 딸까지 해서 3대가 같이 살면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머님, 우리 집으로 가요. 아니다. 너에게 큰 폐를 끼치고 싶지 않어. 네가 날 찾아와서 구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너에게 얹혀 살겠니? 얹혀 살다뇨.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딸도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어머님은 제가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제 옆에 어머님이 계시면 든든하고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좋은 추억 많이 쌓으면서 살아봐요. 네?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한 기색을 드러내며 그럴 수 없다고 몇 번이고 거절하셨는데 잠시 후 차 안에서 기다리던 딸이 나오자 바로 표정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성미 아니냐? 너도 여기 따라온 거야? 네, 엄마가 얌전히 차 안에 있으라고 했는데 멀리서 할머니가 보여서요. 아이고, 그랬구나. 우리 성미 그동안 잘 지냈니? 지난번에 요양원에서 인사 못한 건 미안하다. 그때는 할머니가 많이 아파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 우리랑 같이 안 살 거예요? 난 할머니랑 같이 살 줄 알고 벌써 친구들한테 자랑 다 해놨어요. 뭐야? 친구들한테까지 말했어?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가 이 노친네를 이렇게 좋아해주니 너무 좋구나. 시어머니가 웃는 걸 보니 10년은 젊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이래도 저희랑 같이 안 살고 시골로 떠나실 거예요? 아니 집에 가련다. 가자. 그래, 뭐 같이 살아보지 뭐. 인생 대단한 거 있겠냐?
신나고 즐겁게 살면 장땡이지. 나도 식구다운 식구들과 행복이라는 걸 좀 느껴보자. 자, 어서 가자, 엄마. 결국 시어머니는 제 딸을 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저희와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니와 저, 딸까지 해서 3대가 한 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제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딸애를 보살펴주고 있어 마음이 놓인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질투가 날 만큼 가깝고 친해져 있고요. 이렇게 제 실행 이야기를 실컷 써봤는데 시누이 둘은 다시 생각해도 쓰레기들이네요. 저승사자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들 빨리 잡아가야 할 텐데.